네, 안녕하세요. 건축사 사무소 공유 김성우 건축사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 아뜰리에를 운영한 지는 13년 정도 됐고요. 주로 이제 건축 설계인데 주택,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이제 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있고요. 사무실 위치는 대학로여가지고 여기가 이제 문화의 그런 공간인데 이쪽에서 작업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실 이름은 이제 공유라고 지었는데 연예인의 공유는 아니고 저희 이제 공간 할 때 빌 공자와 유자는 이제 놀 유자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놀다는 뜻인데 놀이터 같은 개념일 수도 있는데 공간이 좀 유쾌하게 설계되는 게 우리한테 이제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설계를 할 때 좀 그런 요소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바가 있다면은 조금 뭔가를 단순하게 정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수학의 수식도 되게 간단한 식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도 복잡할 수도 있지만은 뭔가 이렇게 베이스가 되는 그런 공간이 단순했을 때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나 또 어떤 그 건축 공간이 하나의 어떤 객체라고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듯이 이렇게 오래 두고 보면 볼수록 뭔가 이렇게 배어나는 어떤 그런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좀 단순한 구조가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작품에 약간 그런 결이 드러나서 아마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다만 항상 그렇게 또 단순하게만 설계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저희가 좀 혁신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고 하니까는 항상 좀 열려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방향성. 강릉에 이제 주택을 하나 설계를 했는데 그 주택이 건축주가 젊은 교사분이셨어요. 두 분 다 남녀 교사분이셨는데 또 어린 자녀가 남녀로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처음에 이렇게 편지 같은 걸 써주셨어요. 숨바꼭질이 가능한 집이었으면 좋겠다. 온 가족이 다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욕탕을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도서관 같은 부분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온 가족이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드레스룸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근데 이제 주어진 땅의 여건과 예산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본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었고 또 별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별채에다가 아까 말했던 그 히노키 욕탕과 취미 공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체 같은 공간에는 1층은 이제 거실하고 주방, 식당을 만들었고 2층에 올라가는 이제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을 옆에 벽장을 이렇게 높게 설계를 해서 도서관처럼 만들어서 계단참에서 아니면 계단에서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서관 같은 걸 만들어서 아이들은 이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항상 책을 보게 되는 그런 걸로 구현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2층에 올라가게 되면은 아들과 딸방이 양쪽으로 나눠지는데 각 방에는 각각의 그 서재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서재 공간들을 계획을 해서 이 아이들은 나중에 굉장히 좋은 학교를 갈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을 서로 갖게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층에 이제 그 안방이 있었는데 그 안방에 옆에 좀 드레스룸을 마련해서 2층에 있는 자녀 방에서도 화장실에 이렇게 벽에 하나 이렇게 벽장을 열면은 세탁물을 투하할 수 있고 그래서 옷은 그 세탁물은 밑에서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세탁을 하고 또 옷을 갈아입고 이런 공간들로 좀 설계를 했고 집이 아까 이제 본체와 별채로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지도 연결돼 있는데 또 나머지 땅들에 이제 담장 같은 것들을 둘러서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서 정말 아이들이 숨바꼭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구현했고 저도 상당히 그 집 짓고 나서 저도 집을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재밌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네. 동해에 있는 학교였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기념 공간, 그러니까 몇 주년 행사로 기념하는 어떤 거를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보통 이제 기념물 하게 되면은 이런 큰 돌멩이에다가 이렇게 학교 이름도 새기기도 하고 몇 주년 새기는데 그게 그렇게 조금 의미가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이제 조금 허름한 우리
수돗물 먹는 그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수대인데 여기를 좀 멋있게 고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렸고 설계를 했고, 저희가 이제 건축에 있어서는 이제 소재라는 게 뭐 벽돌도 있고 돌도 있고 하는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은 빛, 바람 이런 것도 저희가 소재로 삼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가 그 은행잎이라고 하는 은행나무를 상징목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은행잎을 이렇게 지붕 구조물에 음각하듯이 이렇게 파가지고 그 수도가를 이렇게 덮어준 거죠. 그래서 빛이 떨어지면은 밑에 은행잎들이 이렇게 산란하듯이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음수대 공간을 만들었던 거죠. 돌멩이 같은 거를 뭐 놓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조금 사회에 좀 다른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던질 수 있다고 좀 생각하면서 작업했던 겁니다. 단독주택은 이제 우리가 뭐 옷으로 따지면은 이제 기성복이 아니고 맞춤형 옷이기 때문에 주방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해석을 저희가 해서 설계를 하는 경향인데, 뭐 저 말고도 다른 건축가들이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인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식당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식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당이 정말 다이닝 공간으로 외국에서처럼 이렇게 식당 공간이 따로 있는 거죠. 뭐 아일랜드나 뭐 식탁이 붙어 있는 공간이 아니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거실이 필요 없고 오히려 식당이 커져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뭐 또 동일한 면적이라면. 그래서 그런 식당 공간을 좀 특화해서 설계하게 되고, 그 식당에서 뭐 마당이 됐든 뭐 어디 경관이 됐든 좋은 곳을 바라보는 곳으로 설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구조 같은 경우도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좀 창의적으로 저희가 설계하는 경향이 있고, 뭐 상부장도 과감하게 없애가지고 북쪽에 만약에 뭐 마당이 있다 그러면은, 아니면 경관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큰 창을 내가지고 좀 다르게 저희가 설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의 어떤 편리함 속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구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게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어떤 다른 구조를 생각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설계를 하게 되면은 건축가들이 좀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닝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실보다 중요하고, 여기서 가족들이 담소를 나누고 음식을 먹고 뭐 토론을 할 수도 있고 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다이닝 공간이 거실보다도 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려가지고 설계하는 경우가 있고, 새롭게 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거나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정리 한번 하자, 이참에 정리를 해서 좀 다 없애야 된다. 일단 없앤 다음에 그러면 이제 수납할 것들이 좀 적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부장을 없앨 수 있는 거죠. 다 없애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벽만큼은 없앤다 치면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조리하다 보면 상부장이 탁 좀 튀어나와서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그거를 좀 집어넣는 설계도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벽장처럼 이렇게 뭐 매립형 수납장처럼 할 수도 있긴 했는데 보통은 이제 툭 티가 되는 거죠. 그런 것보다 이제 없애는 어떤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저희가 새로운 어떤 주방의 형태를 마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그 집의 컨셉에 맞게끔 하고, 뭐 가전제품도 워낙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뭐 건축주의 어떤 예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주방이 주택에 있어서는 나중에 설계를 하고 그 시공하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결정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루라고 하는 거였던 소재, 그 다음에 이제 벽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는 페인트라든지 뭐 좀 페인트인데 굉장히 친환경적인 페인트, 고급화된 페인트인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하고, 주택에서 우리가 살 때 생각해 보시면은 의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화장실, 그 다음에 주방이에요. 하다못해 냉장고를 들린다 하더라도 주방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테리어만 하더라도 아마 두 군데를 고치는 거에 중점을 매칠 거예요. 나머지는 뭐 방에 뭐 얼마나 화려하게 하는 것들은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조명을 잘 하시면 되게 좋은 공간이 되는 건데, 그럼 주방에 있어서는 아마 설계를 하게 되면은 정말 끝까지 상판 재료 뭐 할 거냐, 이게 뭐 세라믹이냐 뭐 인조 대리석이냐 금액대가 다 다르죠.
뭐 주택에서 뭐 흔하진 않지만 뭐 스테인레스로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다음에 싱크, 볼,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뭐 인덕션으로 할 거냐, 하이라이트로 할 거냐, 또 그거는 또 어떤 제품으로 할 거냐, 뭐 그런 거에도 어떤 색상, 그다음에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얼마 됐죠. 이제 일반인도 다 아는 것처럼 냉장고도 다 디자인화 돼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은 그냥 뭐 양문이 달려 있고 뭐 손잡이가 있고 있는데 지금은 손잡이 있는 냉장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다 히든 돼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그런 것처럼 뭔가 주방에 있어서는 각종 또 마감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굉장히 많이 쳐다보는 소재예요. 의외로 다른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느끼는 건데, 욕실에 그래서 타일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처럼 주방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그 상판 재질, 그 다음에 벽에 있는 타일, 그 다음에 싱크대 몸체, 그 도어 소재,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그 눈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재 선택이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건축가 또는 또 그런 자재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고민한 만큼 굉장히 또 자기가 이렇게 또 뿌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주방 관련해서 이제 블로그 글을 보다 보니까 뭐 동료 건축가들이 뭐 인터뷰도 한 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 쇼트세란이라고 하는 독일 회사의 뭐 글라스 제품이 이렇게 유리로 돼 있는 그런 주방도 본 것 같아요. 워낙 그런 좋은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저희 건축가들도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좀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는 다양한 건축가들이 좀 주방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누군가 딱 해법을 내지는 못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글들을 읽어보면서 저도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뭐 인덕션이든 하이라이트든 거기에 뭐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뭐 연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요번에 그걸 보다 보니까 그 쇼트세란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독일 회사인데, 독일이 굉장히 저희 건축계도 보면은 건축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전되어 있거든요. 광학 유리라든지 뭐 그런 내열 유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기술이 앞서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브랜드 제품에도 탑재가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희 집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쓰고 있는데 뭐 브랜드의 제품이겠죠. 그 유리가 굉장히 투명하게 깔끔하게 있고 아마 블랙 소재가 많은데 뭐 그것도 취향에 따라서 뭐 최근에 냉장고처럼 뭐 색상도 바뀔 수 있고, 그다음에 저도 요리하다 보면은 아주 간단한 레시피를 이렇게 핸드폰에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기술이 돼서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뭐 열이 직접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 이제 뭐 표시 그 LED 같은 개념으로 해가지고 뭐 레시피가 간단하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스마트 제어가 되는 그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니까는 아마도 그런 제품이 이제 하나 이렇게 가전제품이 이렇게 매립이 돼가지고 그 주방에 시공이 된다면은 굉장히 좀 편하게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의 그 디자인 자체가 바뀔 수 있다고 그러면은 내 취향도 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그 예전에는 이제 가스불을 썼는데 이제 그게 슬림하게 이렇게 장착이 되면서 거기가 이제 유리 소재로 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거기에 좀 그런 디자인 제품이 적용되면은 좀 더 개성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술의 집약체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앞선 소재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그 내구성, 그 가전제품이라는 게 뭐 1, 2년 쓸 건 아니니까 굉장히 좀 좋은 제품이 탑재돼야 되고, 아마 그런 마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마 유리 제품들은 다 달려 있거든요. 제 안경에도 그게 숨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 유리 같은 거, 뭐 항공 유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런 회사들의 어떤 아주 단연간의 어떤 기술의 집약체니까 좀 좋은 제품을 쓰는 거에 대한 제가 오히려 더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